네, 다시 이어서 예제 5번째 예제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5번째 예제는 이제 인설트예요. 인설트인데 리스트에 원소 하나를 추가하는 겁니다. 삽입하는 건데 이제 가정은 주어진 리스트가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순서대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삽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insert 2, 1, 3면 자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순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1, 2, 3을 리턴 오더로. 그러니까 1 다음에 넣는 거예요. 자, insert 1, 2, 3이면 맨 앞에 넣는 거고요. 그래서 insert 3, 1, 2면 맨 끝에 넣는 거고요. 비어 있으면 그냥 넣으면 되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이번에도 역시 한번 해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되세요? 자, insert라는 함수를 만들 거고 타입이 원소 A를 하나 받고 리스트를 받아서 순서대로 자기 자리에다가 넣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그냥 인티저 리스트라고 가정을 하고요. 뭐 이것도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일단 매치를 해야겠죠. 리스트가 뭐 비어 있으면 그냥 넣으면 그만이고, 그죠? 비어 있지 않으면 A랑 지금 넣을 원소 A랑 첫 번째 있는 헤드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A가 헤드보다 작다, 그러니까 지금 넣을 원소가 맨 앞에 있는 것보다 작다, 그러면 어디다 넣어요? 헤드 앞에 가야 되죠. A가 맨 앞에 있어야 되죠. A를 맨 앞에 둬야겠죠. 그 다음이 헤드가 오는 거고, 그 다음이 테일이 오는 거고.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그냥 L 앞에 A를 놓겠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어차피 L이 지금 헤드 테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그게 아니란 얘기는 A가 헤드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물론 같은 경우를 더 따져도 되겠지만 그냥 크거나 같은 경우 그냥 헤드 뒤에 놓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헤드가 맨 앞에 나와야 될 거고요. 얘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제규적으로 넣으면 되겠죠. A를 테일에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 자기 자리를 찾아서 잘 가겠죠. 그죠? 그래서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제규적인 정의는 말 그대로 정의예요.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L이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A를 L에다가 자기 위치에다가 넣는다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빈 리스트면은 그냥 넣으면 되고, 근데 빈 리스트가 아니면은 자기 자리를 찾아서 넣는다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자기 자리면 거기다 넣고, 현재 자기 자리가 맨 앞이면, 그게 아니면 자기 자리를 찾아서 넣었다면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차를 기술했다기보다는 이 insert라고 하는 함수의 그냥 definition만 사실 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렬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렬함수. 방금 만든 정렬함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리스트 L을 받아서 정수 리스트라고 가정을 하고요. 정수 리스트를 받아서 순서가 없는 그거를 순서를 소팅을 해서 정렬된 리스트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 sort를 만들어 봅시다.
방금 정의한 인설트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인설트를 이용해서. 자, 정렬을 한번 해봅시다. 뭐 다 똑같죠 지금. 리스트가 비어있으면은 정렬할 게 없다는 얘기니까 그냥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빈 리스트는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비어있지 않으면 일단 뒷부분의 테일을 정렬을 하고요.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하고, 그리고 정렬이 되면 헤드를 자기 자리 찾아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정렬 함수가 됩니다. 이게 삽입 정렬이죠. 우리가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는. 그래서 이미에 이런 리스트가 있으면 정렬된 리스트를 리턴해 주고, 삽입 정렬을 실제로 쓰진 않지만요, 느려서. 예를 들어 퀵소트도 한 5줄이면 돼요. 뭐 3줄만 할 수도 있어요. 퀵소트 3줄만 해. 자, 이건 뭐냐면 C로 제가 삽입 정렬을 제가 짠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그냥 저도 귀찮아서 긁어온 건데, 자, C 언어로 작성한 삽입 정렬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 내가 짠 코드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C 스타일의 어떤 논-리커시브한 버전에서는 룹을 사용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룹이 2개가 필요할 거고요. 삽입 정렬을 하려면 n제곱 알고리즘이니까. 그래서 그 이더레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리스트의 길이만큼, 그러니까 배열을 썼지만 배열의 길이만큼 이더레이트 하면서 계속 바꿔가는,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가는 그런 걸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중 루프가 필요할 거고, 계속 스왑하고, 어쨌든 프로그램의 상태를 계속 바꿔가면서 굉장히 로우 레벨에서 이것만 코드만 봐선 이게 삽입 정렬인지 퀵소트인지 알 턱이 없죠. 지금 이 작동하는 원리를 내가 하나하나 다 로우 레벨에서 따라가 봐야, 그리고 그걸 이해를 해야 이게 삽입 정렬을 구현한 알고리즘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로우 레벨이란 얘기예요. 임페러티브 프로그래밍이. 문제가 뭐예요? 잘 작성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잘 작성하기가 쉽겠어요? 쉽지가 않죠, 일단. 그리고 잘 작성해도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겠죠. 그죠? 읽기가 어렵겠죠. 물론 주석도 잘 달고 하면 읽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훨씬 더 심플하고 간결하고 더 낫지 않아요? 더 낫습니다. 딱 보면 인설션 솔트를 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써 있어요. 여기. 그죠? 네. 그래서 주석을 별로 달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교를 좀 하면, 이제 명령형과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제 임페러티브 프로그래밍, 즉 명령형 프로그래밍은 어떤 식의 프로그래밍 문제풀이, 프로블럼 솔빙 스트래티지를 장려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팩토리얼 함수를 계산한다 그러면은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한 스텝 한 스텝을 다 적어주는 거를 기대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굉장히 로우 레벨이에요. 왜 로우 레벨이냐면, 팩토리얼을 계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중간 내가 저장할 값을 r이라고 하고 그걸 초기화를 1로 한 다음에 그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런 모든 디테일들을, 기계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값을 계산해낼지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을 그렇게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런 방식을 임페러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즉 how,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어떻게 풀어라 라고 컴퓨터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100% 다. 근데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먼트랑 룹을 주로 쓰게 됩니다. 임페러티브 랭귀지에서. 근데 반면에 이제 값 중심 혹은 함수 중심,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어떻게라고 하는 절차를 기술한다기보다는 그 문제 자체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팩토리얼의 정의를 기술하는 거예요. 그냥 팩토리얼이라는 데피니션 자체가 리커시브하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그 정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펑셔널 랭귀지에서는 주로 상태 변경 없는 익스프레션과 리컬전을 주로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면 훨씬 더 가독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비교를 하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추상화 수준, 앱스트랙션 레벨이 굉장히 상위에서 생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계 자체를 우리가 컴퓨터가 뭐 메모리가 있고 뭐 하드디스크가 있고 뭐 레지스터가 있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학적으로만 굉장히 추상적인 레벨에서만 우리가 할 일을 기술해주는 굉장히 상위예요. 하이 레벨에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람은 당연히 하이 레벨에서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해요. 로우 레벨보다. 여러분들이 워낙에 로우 레벨 예를 들어 어셈블리 수준의 프로그래밍이 난 너무 익숙하다 그러면은 관성에 의해서 편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프로그래밍 경험 전혀 없는 사람한테 처음 배우라 그러면은 C 프로그래밍 배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셈블리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오히려 오케맨은 훨씬 쉬울 거예요. 프로그래밍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높은 추상화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명령형 프로그래밍은 낮은 추상화 수준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푸는 거 예를 들어 나는 아까 얘기했던 정렬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싶은데 그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 외에도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그 굉장히 로우 레벨의 디테일까지 내가 다 알려줘야 돼요. 굉장히 부담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견고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담이 클수록 실수하기 쉬워지는 거고 커렉트한 프로그램 만들기 어렵죠. 그리고 만들어도 그 성질을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값중심 프로그래밍에서는 견고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더 쉽고요. 그래서 실행 성질을 분석하기도 쉽습니다. 일단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는 상태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어떤 함수 f를 내가 만들었으면 이 f1을 내가 계산하면 오늘 f1을 계산해도 얘가 예를 들어 2라고 합시다. f1이 오늘 f1을 콜해도 2고 내일 콜해도 2예요. 그렇지만 C에서는 오늘 f1을 콜하면 2가 됐지만 내일 뭐 3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메모리 상태에 따라서. 그거를 여러분들 다 트래킹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부담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적으로 다루고요. 그래서 이제 언어들을 이제 OCaml이다 예를 들어 그럼 OCaml을 뭐 명령형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봐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걸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진 않지만 그렇지만 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러면 이런 스타일의 사고방식을 장려하는 언어를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보통. 그리고 요런 스타일을 장려한 언어를 명령형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꿔 말해서 C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C로도 펑셔널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상태 변경 없이. 물론 거기서 어떻게 상태 변경 없이 내가 정의한 변수의 값을 바꾸지 않고 다 이뮤터블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C로도. 그렇지만 그게 좀 어색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여담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보통 이제 재귀함수 리커시브 펑션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피했던 이유 중 하나가 비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책이나 예를 들어 뭐 C 언어 책이나 이런 자바나 보면은 리컬전을 쓰지 말라 이런 지침이 들어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왜냐하면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C에서 이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F를 정의하는데 F를 바로 콜해요. 그리고 메인에서 F를 콜하면 어떻게 돼요? 스택 오버플로우 나서 죽자 바로. 그러니까 F가 콜 될 때마다 콜 스택이 하나씩 쌓이면서 그 스택의 길이만큼 길이를 넘어가 버리면 프로그램이 죽습니다. 근데 이제 ML에서는 ML 같은 펑셔널 랭귀지에서는 똑같이 정의하면 이렇게 되는데 F를 콜하는데 F를 콜합니다. 똑같이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거 F 콜하면 이거 말 그대로 이 정의가 뭐예요? F를 바로 콜하니까 내가 무한로 만든 거잖아요. 무한로. 정말 무한루이에요. 죽지 않고. 한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터프리터에서. 이렇게 한번 정의해보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터프리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 자 F를 정의를 했어요. F는 유닛 값을 받아서 그냥 유닛 값을 받아서 그 유닛 값으로 그냥 F를 콜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F를 콜하면 계속 돌아요. 절대 안 죽고. 그러니까 펑셔널 랭귀지에서는 함수가 단순히 재규적으로 정의되었다고 해서 그 계산 과정이 비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F를 실제 임플리멘테이션 레벨에서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콜 스택을 쌓아요. 당연히 함수 콜을 할 때. 어차피 우리가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다른 기계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기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함수를 콜할 때마다 스택을 쌓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안 쌓아요. 왜냐면 이 경우는 쌓을 필요가 없고. 콜 스택을 쌓는 이유는 내가 돌아와서 할 일이 있을 때 함수 콜을 갔다 와서 추가적으로 할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쌓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어차피 돌아올지도 않을 뿐더러 돌아오진 않죠. 이 경우는 이 특정 예에서는. 네. 그래서 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도는 거예요. 콜 스택이 전혀 안 쌓이고 콘스탄트 스택으로 계속 콜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함수가 재규적으로 정의되었다고 계산 과정이 비싼 게 아니라 이 함수 자체가 비싸게 정의되면 당연히 비싸요. 그 과정이. 근데 비싸게 정의되지 않으면 비싸지 않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네, F를 정의하는데 F가 뭐 유닛을 받지 말고 N을 받을게요. 그리고 프린트를 할게요. N을. 네. 그 다음에 F를 N 더하기 1로 호출을 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 세미콜론은 이건 이제 사실 엄밀히 말해 사이드 이펙트를 내는 거거든요. 이 프린트라고 하는 게 외부와 통신하는 거, 외부와 이제 인터랙션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 이제 터미널에 아웃풋에 정수값 상을 프린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F를 다시 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계속 출력하는 거죠. 1, 2, 3, 4, 5, 6, 7, 8 쭉 끝까지. 물론 베이스 케이스가 없으니까 이게 계속 돌 겁니다. 계속.
좀 더 잘 보이게 잘 보이게 보면 아이고 아직 귀찮네요. 아직 귀찮네요. 아까 스택을 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쌓아서 어떤 경우를 도달해야지 실행하면서 돌아오는 된다. 이 경우는 정의 자체가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 경우는 다른 예제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함수를 봅시다. 리스트 L을 받아서 리스트의 맨 마지막 원소를 리턴하는 가져오고 싶어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거냐면 만약에 원소가 하나면 A를 리턴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 이상이면 테일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죠? 테일의 라스트. 이런 함수들을 이제 테일 리컬시브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테일 리컬시브라고 하는 거 뭐냐면 여기서 리컬시브 콜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추가적으로 할 일이 없는 함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일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하고 돌아오겠죠. 이 경우는 베이스 케이스가 있으니까. 근데 돌아와서 추가적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뭔가 컴바인해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이 그 값을 그대로 리턴하잖아요. 지금 추가적으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런 함수들을 테일 리커시브 끝 재규 호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함수들은 전혀 비싸지 않아요. OKML에서 펑셔널 랭귀지에서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스택을 쌓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동적으로. 근데 이제 테일 리커시브하지 않은 함수의 예는 뭐냐면 예를 들어 팩토리얼 같은 경우가 테일 리커시브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팩토리얼 a-1에 대해서 재규호출을 한 다음에 이 재규호출이 끝나면 할 일이 여전히 남아있죠. a를 곱해서 리턴해야 되죠. 할 일이 남아있어요. a를 곱한다는 연산이 남아있어요. 그런 함수들은 논 테일 리컬시브한 겁니다. 이런 함수들은 스택을 쌓아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돌아와서 왜냐면 a의 값이 뭐였는지를 기억해야 되니까 리컬시브 콜을 하기 전에 스택에 a의 값을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이런 거는 당연히 이 a가 크면 100만쯤 되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납니다. 근데 이거는 재규호출이 비싸서 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지금 이 프로세스, 이 알고리즘 자체가 지금 비싸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를 뭐 비용을 자동으로 줄여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이 계산 과정 자체가 여기 적혀 있는 계산 과정 자체가 지금 비싼 거예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비싸죠. 내가 하라고 한 일이 비싼데 알고리즘이. 근데 그게 아니고 비싸지 않은 작업을 적어줬으면 비싸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다른 랭귀지에서는 비싸지 않은 걸 적어줘도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차이점이에요. 생각해보시면 되게 이상한 거죠. 이게 뭐 당연히 끝까지 무한히 돌아야 되는 거를 적어줬는데 무한히 안 도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운 테일 리커시브의 경우에 콜스택을 안 쌓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함수형 언어, 특히 뭐 ML이나 스킴이나 스칼라, 하스켈 이런 언어들이 이제 테일 콜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해서 이 테일 리커시브 콜에서 스택을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메모리 소모 없이 리컬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리컬시브 펑션을 자유롭게 쓰셔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비싼 프로세스를 정의해 놓고 그거를 OKML이 자동으로 싼 걸로 만들어 줄 거다 이런 기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리컬시브 콜 때문에 생기는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 팩토리얼을 C에서 룹을 가지고 짜도 이렇게 비싸게 짜면 메모리 터지겠죠.
그리고 참고로 모든 그 리커시브 펑션은 테일 리커시브 펑션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이 팩토리얼 함수가 이제 리턴하고 할 일이 있는데 이거를 테일 리커시브한 버전으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인자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제 팩트라는 함수는 뭐냐면 지금까지 곱해 나간 그 숫자들을 기억하는 그 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카운터랑 맥스 카운터 예를 들어 어떻게 콜할 거냐면 팩토리얼 n은 팩트 1, 1n 이렇게 콜할 겁니다. 카운터를 유지하고 현재 그러니까 팩토리얼 제로는 1이고 그리고 1에서 n까지 내가 가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루비랑 비슷하죠. 그래서 카운터가 만약에 맥스 카운터보다 크면 지금까지 곱한 그 결과를 어큐멀레이트 하고 있는 결과를 리턴하고 아니면 곱한 거를 아규먼트로 주고 카운터를 1 증가시켜서 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 테일 리커시브 콜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사실 임의의 리커시브 콜이 사실은 테일 리커시브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C에서 임의의 자동으로 할 수는 없고 임의의 리커시브 콜을 룹으로 바꿀 수 있듯이 룹이라는 게 사실 테일 리커시브 콜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OCaml에서 그러니까 C에서 룹이라고 하는 개념이 OCaml에서 테일 리커시브 펑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연습 문제 5개를 이제 5시부터 6시까지 우리 실습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5분 쉬었다가 연습 문제 5개를 풀어보고 오늘 마칠 건데요. 조금 쉬고 5시 20분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